시간이 흐르면 사랑도 희미하게 빛을 잃어가는 법. 소정의 사랑도 마찬가지였다. 5년 전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뜨겁게 타오르던 사랑은 이제 어느덧 이별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의례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 데이트를 하지만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 마음이 떠났다고 솔직히 말해야 하나? 아니면 당장 결혼을 하자고 질러볼까? 어차피 오빤 결혼 생각이 없다고 했으니까 오빠 탓을 하며 자연스럽게 헤어질 수 있잖아. 오늘은 꼭 단판을 보리라 결심한 소정은 한 달 만에 남자친구 형택을 만났다. 하지만 형택은 얘기를 꺼낼 새도 없이 급한 미팅이 잡혔다며 자리를 떠났다.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형택에겐 자주 있는 일이었다. 그가 떠난 카페에서 혼자 씁쓸히 앉아있던 소정은 문득 그의 빈자리를 바라보았다. 핸드폰을 놔두고 갔네? 뒷주머니에 넣어두었던 핸드폰이 빠졌는지 의자 틈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아우, 칠칠 맞기는. 그러고 보니 처음엔 이런 모습도 순수하게 보였는데. 소정은 형택의 핸드폰을 챙기다 불쑥 호기심이 들었다. 그리고는 그의 핸드폰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비번도 안 해놨네. 오빠도 참. 소정은 형택의 사진첩과 통화 기록을 뒤적거렸다. 사진첩에는 온통 그녀 사진뿐이었고 그녀의 번호엔 예쁜이라는 별명이 등록되어 있었다. 오빠가 일편단심이긴 하지. 이젠 아무런 의미도 없지만. 소정은 얼마 전 소개팅에서 만난 원희를 떠올렸다. 잘생긴 데다 직업도 의사인 원희는 최근 개인병원을 낸 개업의였다. 결혼 계획이 없는 형택과는 달리 원희는 결혼도 서두르고 있었다. 특히 소정의 직업이 심리 상담사인 것에 눈을 반짝였다. 두어 번 만났을 뿐인데도 원희는 소정에게 지극 정성을 쏟으며 벌써 결혼 얘기를 꺼내었다. 그와 결혼하면 평생 부유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소정의 마음은 원희에게 기울었지만 문득 형택의 얼굴이 떠오르자 마음이 복잡해졌다. 사랑은 식었지만 추억은 엄연히 존재했고 그간에 든 정도 무시할 수 없었다. 헤어질 남자 핸드폰을 들여다봐서 뭐하냐. 소정이 핸드폰을 닫으려는 순간 메모장의 한 문장이 눈을 잡아 끌었다. 이거 뭐야? 메모를 읽은 소정은 섬뜩한 기분에 폰을 닫아버렸다. 하지만 메모장 속 내용은 소정의 뇌리에 깊이 각인된 상태였다. K가 누구지? 혹시 동업자 김대엽? 최근 들어 사이가 틀어진 동업자 때문에 힘들어하던 형택이었다. 간혹 그의 얘기를 꺼내며 분노를 감추지 못하던 형택의 모습이 떠오르자 소정은 걱정에 휩싸였다. 심리 상담사인 자신이 진작 그 분노를 풀어주지 못한 것에 후회가 들기도 했다. 형택에게 핸드폰을 돌려준 후에도 소정의 머릿속에는 메모장의 내용이 맴돌았다. 설마 오빠가 진짜 그러겠어? 그리고 이젠 나랑 상관없잖아. 어차피 헤어지려던 사람인데. 하지만 애써 잊으려 해도 더욱 또렷하게 떠올랐다. 그래도 5년 넘게 사귄 사람인데 이런 짓을 하도록 보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 며칠을 고민하던 소정은 형택을 설득하기로 결심했다. 정말 메모의 내용대로 행동하도록 놔둘 수는 없었다. 하지만 웬일인지 형택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소정은 조급한 마음에 직접 형택의 집으로 찾아갔다. 형택 오빠잖아? 형택은 깊이 모자를 눌러쓰고 어딘가로 바삐 걸어가고 있었다. 표정이 너무 어두운데? 딱 일 저지를 사람 얼굴이야. 소정은 조용히 형택의 뒤를 밟았다.
앞만 바라보며 뛰듯이 걷던 형택은 한 철물점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등산용 칼과 망치, 그리고 커다란 포대를 사서 다시 집으로 향했다. 정말 메모장 글대로 K를 죽이려나 봐. 소정은 형택의 메모장 글을 떠올렸다. 4월 14일 K에게 복수하고 지도새도 모르게 묻어버려야지. 4월 14일이면 내일이잖아. 말려야 돼. 꼭 막아야 해. 소정은 심리상담사라는 직업의식 때문인지 형택에게 남아있는 일말의 사랑 때문인지 헷갈렸다. 내가 오빠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의리라고 생각하자. 이 일이 끝나면 우리 둘은 끝이야. 소정은 단단히 마음을 먹고 형택의 집으로 들어갔다. 오빠, 무슨 고민 있어? 약속도 없이 찾아온 소정을 형택은 덤덤한 표정으로 맞았다. 그리고는 말없이 커피를 내왔다. 요즘 좀 많이 힘들어? 자꾸 우울하고. 진작 나한테 말하지. 내가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런데? 글쎄. 좀처럼 털어놓지 않는 형택을 보며 소정은 마음이 급해졌다. 오빠, 사실 나... 소정이 메모장의 글에 대해 얘기하려는 순간 형택은 갑자기 화제를 돌렸다. 오랜만에 한강 가서 바람 좀 쐬고 올까? 치킨도 먹고. 어때? 한강? 그래, 좋아. 형택의 제안에 소정은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겠다 생각했다. 함께 형택의 차에 탄 두 사람은 빠르게 시내를 질주했다. 하지만 차는 어느새 외곽으로 빠지더니 동서울 톨게이트를 지나쳤다. 한강 간다며? 소정이 의아한 눈빛으로 운전석의 형택을 바라보았다. 아니, 생각이 바뀌었어. 너처럼. 나처럼? 그게 무슨 말이야? 제발로 와줘서 고맙다. 그것도 하루 빨리 왔네? 형택은 음산한 목소리로 말하며 소정을 돌아보았다. 지난 5년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섬뜩한 목소리와 표정이었다. 그제야 소정은 메모장에 적힌 사람이 자신임을 깨달았다. K가 나였어? 용케도 봤나 보군. 강소영, 너 말고 K가 누구겠어? 날 삼류 막장 드라마로 끌어들인 너 말이야. 오빠, 진정해, 진정. 우리 사랑했잖아. 사랑? 웃기시네.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막장의 끝을 보여주지. 기대하라고. 질주하는 차 안에서 소영은 울며 애원했지만 이미 싸늘히 식은 형택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다. 이제 그녀를 기다리는 건 트렁크에 놓여있는 망치와 삽, 그리고 포대뿐이었다.